이번 시간에는 챕터 2, 그 전기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 제어 단원에서는요, 전기의 기초 이론과 전동기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해 보고요. 이 PAC 특징과 사용 용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AC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머블 여기가 좀 빠졌네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입니다. 컴퓨터와 같이 이 파워 서플라이 모듈이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CPU, 중앙 제어 장치이죠. 컴퓨터에서 이제 중앙 처리를 하는 그 CPU가 있고, 이게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 모두를 할 수 있는데요. 뭐 디지털 인풋이라고 하면 디지털 I, DI, 디지털 아웃이라고 하면 DO, 이렇게 그 PAC 모듈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그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 CPU에 보내주면, 자, 이거와 연결된 그 하드웨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에 사용하는 그런 PLC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PLC고요. 이 PLC와 반대되는 개념은 PC 제어입니다. PC 제어. 그리고 보통 코딩이나 이런 것들 시어너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있죠. 모든 것 다 PC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키워드를 보시면 그 전력이 있고요. 그 전력을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공식이 있겠죠. 공식을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리액턴스라는 그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저항만의 회로와 그리고 이제 코일만의 회로, 그 다음에 컨덴서만의 회로, 이렇게 RLC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교류 회로에서는 그 직류 회로와는 다르게 그냥 저항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과 비슷한 개념인 이 리액턴스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코일만의 회로에서 사용하는 그 저항 동도를 나타내는 것이 유도 리액턴스, 그 다음에 콘덴서만의 회로에서 사용하는 그 저항과 같은 개념을 말하는 것이 용량 리액턴스입니다. 그래서 이 리액턴스 알아두셔야 되고요. 저항의 종류, 방금 말씀드린 그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그 전기 법칙이 있는데, 그 렌츠의 법칙이라든지 패러데이 법칙, 뭐 앙페르의 그 오른나사 법칙, 플레밍 왼손 법칙, 이런 것들 자주 출제되는 법칙이 있고요. 그리고 직류 전동기의 종류, 발전기의 주요 3요소, 유도 전동기의 종류, 유도 전동기 회전 속도, PLC의 특징,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정비 산업계에서는 이 전기 제어 파트는 굉장히 좀 전기기능사나 전기에 관련된 그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전기 제어의 기초만 알아두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류입니다. 전류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에 그 도체의 단면을 이동하는 전기량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하의 이동을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구하려면 그 얼마만큼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전하가 움직였느냐를 따지는 것이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연속으로 흐르게 하는 힘이고요. 그래서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Q로 나타냅니다. Q. 단위는 쿨롱이 되겠습니다. 쿨롱. 전류를 이제 측정 범위를 느끼기 위해서는 그 분류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분류기. 이 병렬로 연결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에 이제 전압을 측정할 때 전압계의 그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한 전류계도 따로 있는데요. 이것도 관련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전압 보시겠습니다. 그 도체의 그 Q의 전기량을 이동해서 그 일을 했을 때 이때 전이차를 V라고 합니다. 전이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전이차가 발생을 해야 그 전기가 통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회로 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기적 에너지의 차이를 두점사이 전이차라고 합니다. 보통 24V가 있고 0V가 있어야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르는 그 전기 그 흐름에 따라서 이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24V, 0V가 아니라 0V, 0V였거나 뭐 24V, 24V였으면 전기가 통하지가 않겠죠. 전이차가 없어서 이제 전압이 발생될 수 없으니까 그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량 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 법칙에 의해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고요.
이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그 전압 곱하기 그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은 여기 W1인데요. 여기는 지금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F 곱하기 S가 되겠습니다. 이 힘 곱하기 거리죠. 그래서 그 단위는 그 뉴턴 미터가 되겠고요. 그 이 전압계에서 그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압계, 그 배율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전류계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한 전류계는 분류계인데 그거는 병렬로 연결시켰습니다. 여기서는 배율계는 직렬로 연결한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류는 분류기고요. 분류기. 전압은 배율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연결은 전류에 사용했던 분류기는 병렬로 연결을 했고요. 자, 전압은 직렬로 연결을 했습니다.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ohm의 저항에 5A의 전류가 흐르면 전압은 몇 볼트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전압은 그 전류 곱하기 저항이죠. 그래서 그 5A 곱하기 40ohm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V가 나오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항입니다. 그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전기적 양인데요. 그 기호는 R로 사용하고 단위는 ohm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은 그 전류분의 전압이 나오겠습니다. 개념잡기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의 측정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그 전압계를 사용을 하죠. 전압계. 전류의 측정 범위를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전류계가 되겠습니다. 전압계와 그리고 이것은 전압은 직렬이죠. 직렬로 저항을 접속해서 사용하는데 이러한 목적의 저항을 배율기라고 했었습니다. 전류에서는 측정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전류계로 직렬이 아닌 병렬로 연결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저항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분류기였죠. 답은 전압이었으므로 1번 전압계 직렬 배율기가 되겠습니다. 전기 회로 및 법칙입니다.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그 직류와 교류가 있습니다. 직류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지 않지만 그 교류는 이렇게 계속 변하게 됩니다. 이 변하게 되므로 이 교류는 뭐 순식값이라든지 최대값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 평균값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정음파 교류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직류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이제 저항 R이라고 했다면 그 교류에서는 이제 저항 외에도 이제 코일만의 회로와 그 컨덴서만의 회로에서 나타내는 용어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코일만의 회로에서 나타내는 저항과 같은 개념인 그 유도 리액턴스, 콘덴서에서는 용량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가 있고요.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커패시터라고도 합니다. 커패시터. 그래서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 코일만의 회로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코일이 가지고 있는 전류의 변화량을 제어하는 회로 상수를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회로를 흐르는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전자기도로 생기는 역기전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양, 단위는 헨리를 사용하고요. 그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코일만 회로 직렬 연결 때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방법은 그 직류에서 합성 저항을 구하는 공식과 같습니다. 그냥 더해주면 되고요. 각각의 인덕턴스를. 그리고 병렬 연결했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류에서 그 합성 저항 구하는 공식과 같습니다. 이 합성 인덕턴스는 L분의 1은 L1분의 1 플러스 L2분의 1 해서 L을 정리를 해주면 L1 플러스 L2분의 L1 곱하기 L2가 됩니다. 이렇게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것들은 다 그 자체 인덕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호 인덕턴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상호 인덕턴스 같은 경우는 이 상호 유도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상호 인덕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유도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코일에 그 전류를 흘려주면 2차 코일에서도 그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런 작용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상호 유도 작용에 의해서 그 나타나는 그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공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공식을 유도 기전력은 그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m 곱하기 그 시간의 변화량 분의 전류의 변화량,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m이 나타나는 것이 이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상호 유도 작용을 일으켰을 때 나타나는 회로 상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으로 이 K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결합 상수인데요. 보통 0에서 1을 그 누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0에서 1을 사용하는데, 보통 이상적인 것은 이제 1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K는 1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체 인덕턴스 L1과 L2의 곱의 제곱근을 이용해서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커패시턴스입니다. 이 컨덴서만의 그 회로에서 그 직렬 연결했을 때 합성 커패시턴스는 그 인덕턴스와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덕턴스 병렬 연결했을 때와 같고요. 기호만 달라지는 거겠죠. 그리고 병렬 연결은 그 코일만 회로에서 직렬 연결만 했을 때와 같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그 코일만 회로에서는 헨리였죠. 헨리. 컨덴서만 회로에서는 페럿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커패시턴스는 이제 합성 커패시턴스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했었고요. 정전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요, 2분의 1 전하 곱하기 축적되는 전하입니다. Q가 축적되는 전하입니다. 이 Q는 전하 어떻게 나타냈었죠? 이 Q는 이제 CV로 나타낼 수가 있죠. CV. 이 콘덴서 곱하기 그 전압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입을 해주면 2분의 CV의 제곱이 되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20분의 Q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합성 인덕턴스와 합성 커패시턴스, 이게 굉장히 자주 기출되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꼭 거의 두 번에 한 번씩은 또 기출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키르호프의 법칙인데요. 키르호프 1법칙과 2법칙이 있는데, 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에 관한 그 법칙이고요. 2법칙이라는 것은 전압에 관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키르호프 1법칙은 회로내 이외의 접촉점에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대소합이 0이다. 이 뜻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자, 이 부분은 들어오는 것은 I1과 I4가 있습니다. 그리고 I3까지 있네요. 그리고 그 나가는 전류는 I2와 I5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오는 전류의 합 I1 플러스 I4 플러스 I3는 나가는 전류의 합 I2 플러스 I5와 합과 같다라는 법칙이 1법칙, 전류에 관한 키르호프 1법칙이 되겠고요. 2법칙이라는 것은 전압에 관한 법칙인데, 그 회로 내에 그 이미 폐회로에서 한쪽 방향으로 일주하면서 취할 때 공급된 기전력의 대소합은 각지로에서 발생한 전압 강화의 대소합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을 보면 이 부분이 V1이 있죠. V2가 있습니다. 지금 전류가 이렇게 지금 한쪽 방향 일주할 취할 때 V1 마이너스 V2는 여기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면 I
I1 R1 플러스 I2 R2 플러스 I3 R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전력의 대수합은 같다라는 법칙, 전압에 관련된 법칙이 키르호프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줄의 법칙입니다. 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도체에 흐른 전류에 의해서 단위 시간 내에 발생한 열량은 도체의 저항과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P는 전력은 그 전류 곱하기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V는 IR 전류 곱하기 저항이므로 이것을 대입해주면 그 I 제곱 R 곱하기 그 R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죠. 도체의 저항과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P는 IR I 제곱 R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간을 곱해주면 PT죠. 그래서 I 제곱 R T는 이렇게 T초 동안에 그 흘려서 발생한 줄열을 뜻합니다. 줄열. 이런 것을 이제 킬로칼로리로 전환할 수 있죠. 이것이 줄의 법칙, 줄의 1법칙이었고요. 자,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양 자극의 전하의 곱과 비례하고 자극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앙페르의 법칙입니다. 앙페르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게 오른나사의 법칙인데요. 그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을 정의하는 그런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쪽에 가게끔 쥐어보면 그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감싸는 그런 방향이 있죠.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나사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그런 법칙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되겠습니다. 전력입니다. 전력은 1초 동안의 전기가 한 일의 양인데요. 그래서 전력은 그 일의 양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선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R분의 V제곱 그리고 R제곱과 R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I에서는 I가 R분의 V 그리고 V는 IR 이것을 각각 대입했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겠죠. 전력량은 이제 이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건데요. 그래서 변환해주면 이렇게 곱하기 T만 한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는 전력량을 이제 와트 아워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1000 와트 아워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세크로 바꾸게 되면 여기다가 3600을 또 곱해야겠죠. 그래서 3.6 메가줄 3600 킬로줄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휘트스톤 그 브릿지를 보시겠습니다. 저항 측정하기 위해서 4개의 저항과 검육의 G를 그림과 같이 브릿지와 연결한 회로를 휘트스톤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주로 그 중저항 측정에 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검유계가 하는 역할은요, 그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 유무를 판단하는 그런 특수 장치고요. 이 휘트스톤 브릿지의 평형을 시키는 조건인데 평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검유계의 저항이 0인 것을 평형 조건이라고 봅니다. 이 휘트스톤 브릿지는요, 보시면 이 P와 파란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P와 Q, R, X를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검유계의 그 평형 조건이 되면 검유계가 저항이 0이라는 거죠. 전류가 없기 때문에 그 이 I1과 I2가 같게 되고요. 이 I2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또 같게 됩니다. 이게 여기가 이 부분이 1이고요. 2고 이게 3입니다. 오타가 좀 있네요. 이것은 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게 I1과 증명화할 때 이것만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 I1과 I2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고 같은 거죠. 전류가 같은 거죠. 그러면 이 C와 D 이 부분이 있죠. 이 C와 D 이 부분이 동일한 전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VAC 부분 있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같게 됩니다. 그리고 VBC와 VBD 반대편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즉 이 VAC라고 하는 것은 전압은 IR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저항은 P죠. 그래서 식을 적어 보면 I1 P는 I3 Q와 같고요. 그리고 I1 R은 I3 X와 같게 됩니다. I1 R과 이 부분이 이게 I1과 I2가 이제 같으니까요. 자, 이거와 같은 거죠. 콘덴서 보시겠습니다. 콘덴서 축전기라고 하는데요. 전압을 축적할 목적으로 두 개의 도체 사이에 절연물 또는 유전체를 삽입한 것으로서요. 정전 유도를 이용해서 많은 전기를 추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콘덴서는 이제 교류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콘덴서 저항 정도를 뜻하는데요. 이거 용량 리턴스와 관계가 있었죠. 콘덴서 기능을 보시면 우선 여기 앞에 나와 있듯이 이 전하를 축적하고요. 그래서 직류 교류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교류 전류를 통과시킵니다. 문자는 이제 C로 나타내고요. 기호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단위는 페럿을 사용합니다. 유도 리액턴스는 이제 코일 반응을 해서 교류 전기를 인덕터 코일에 연결했을 때 일종의 저항 역할을 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기호는 L로 쓰고요. 문자는 L로 쓰고요. 기호는 이렇게 코일이니까 이렇게 코일로 이렇게 기호를 나타내고 단위는 이렇게 헨리를 사용한다는 거. 헨리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헨리의 코일에 200V 교류 60Hz 전압을 가하면 유도 리액턴스는 약 몇 옴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도 리액턴스 구하는 공식은 자, XL은 2파이 F 인덕턴스가 되겠습니다. 용량 리액턴스 같은 경우에는 XC는 2파이 F 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도 리액턴스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자, 200V 0.1 헨리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2파이 곱하기 60Hz 곱하기 인덕턴스 0.1이 되겠네요. 1헨리. 그래서 구해보면 37.69 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직류와 교류 회로를 보시면, 그러니까 직류에서 이제 오해 법칙이 이제 이렇게 성립을 하죠. 그래서 교류에서는 이제 레이턴스가 나온다는 거. 저항의 접속은 이제 직류 접속은 이렇게, 합성 저항은 이렇게 각 저항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병렬 저항은
이렇게 R분의 1은 그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의 그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렬 접속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죠. 그리고 병렬 접속일 때는 이제 전압이 일정합니다. 앞서 교류 회로에서 나왔던 리액턴스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 직렬 접속일 때 합선 상황에 구하는 공식이 같은 것은 인덕턴스 합성 저항도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콘덴서만의 회로에서 커패시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렬 접속일 때도 마찬가지죠. 인덕턴스가 같고 커패시턴스 반대가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커패시턴스 합성 저항 구하는 공식은 각 커패시턴스만의 그 합이 아니라 R분의 1, 그러니까 C분의 1이죠. C분의 1은 C1분의 1, C2분의 1, C3분의 1의 합의 역수가 되겠고요. 인덕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은 L1 플러스 L2 이렇게 했었죠. 이게 교류 회로와 직류 회로 헷갈리지 마시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류 회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